오징어 외계인의 기보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전쟁 3탄으로 리그 경기를 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장기협회 TV 현재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진 않으시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제 영상만 좀 여러 개 올라와 계신데 실제 프로님이십니다. 예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김승래 프로님이라고 현재 대한장기협회 회장님으로 활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구독이랑 좋아요 이렇게 눌렀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받고 했는데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님이시고 예전에 이제 구단 현재는 몇 단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구단까지도 올라가셨고 이제 그거는 랭킹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초단이라고 하더라도 구단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력 차이는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때 이제 많이 방송에서 봤던 그런 이제 프로님을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짱기시고 이 구단 바도스님은 119의 신이신데 승률은 지금 이렇지만 승률에 크게 연연하진 않고 리그에서의 승률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해빙기나 귀두박근이라든가 이런 상위 님들이랑 상위에 랭크된 신이랑 붙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승률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런 승률로 봤을 때는 장도인지 손짱기인지 애매한데 제가 이제 방송이라든 박영환 프로님이나 정원지 프로님이나 다른 분들 또 기본수 TV라든가 다른 분들 영상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기풍이라는 게 다 상대랑 이제 대국을 하면서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장도 같다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진짜 장도를 쓴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손장을 드는지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 프로님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도 같다고 그 중에서도 센 장도 같다. 장기도사 프로그램 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 장기도사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진짜 본인이 장기도사를 많이 돌려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 기풍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도사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수대로 둔다고 하면 그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기도사를 안 돌린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걸로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도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분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분도 댓글 단계에 바도스님 기부로 제가 들어가서 찾은 건데 힘들게 이겼다고 바도스 팬이신 것 같아요. 18 전에 3단 하수들의 세상 분이 힘들게 이겼군요. 저수를 못 본 걸 보니 상대가 장도가 아닌 것 같으니 무지 잘 되네요. 이분들은 지금 이분이 프로님인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 한 포가 중이 아니면 귀로 넘어도 저런 수는 안 나올 텐데요. 네, 요거는 잠깐 실수를 하셨어요. 마지막 판에 이제 중포를 넘기려고 이제 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 와중에 이제 그거를 대처를 못하고 유통을 당하셨는데 네, 상대 손이네요. 이제 바도스님이 상대 손장기네요. 그리고 상 공짜로 줘서 질 뻔했다. 제가 이제 기보풀이 하면서 그게 어떤 대목인지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 단 거는 상대분 김승래 프로님이십니다. 예전에 구단이셨고 현재 대한장기협회 회장님이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분이 장도 프로그램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뭐 나이 드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 장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두겠습니까? 실전적으로 생각하시면 두시는데 굉장히 잘 두시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막 버거워하는 그런 분들이랑 뭐 리그 대국을 하셔도 이기는 건 이제 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실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좀 방송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동안 장애를 안 두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 실력이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실력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사설이 길었는데 바로 이제 대국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도스님이 뭐 초를 잡았고 김승래 프로님께서 판을 잡았습니다. 바로 가면 형태는 그 초는 귀마 형태로 좌귀마 형태로 잡았고 역시 뭐 맞상이 아닌 역시 마주보는 귀마 형태로 한도 포진을 했고요. 초가 당연히 뭐 귀마 쪽 조를 선수의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귀마 쪽 조를 좌변을 쓸어서 새끼를 확보했을 때 당연히 뭐 진마 쪽 조를 병을 쓸어서 새끼를 확보해주고 진마가 올라왔을 때 역시 같은 쪽 진마가 올라와서 포를 넘기겠다. 넘겼을 때 넘겨서 대응을 하고요. 귀마가 올라왔을 때 역시 귀마 올라오고 이렇게 중앙조로 쓴 거는 상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위협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게 정수 같아요.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잘못해서 귀상이 나가는 수는 좀 좋지 않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검토를 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귀상이 그 응대를 잘못해서 나오면 이렇게 중앙상이 나왔을 때 이 병을 뭐 이렇게 쓸어준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나오는 수에 이렇게 뭐 들어설 수는 있게 이렇게 들어설 수는 수순으로 가지만 썩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상이 나왔다거나 이러면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당장은 뭐 잘 대응을 해서 위협적이진 않고 뭐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순 한 수 차이로 그냥 좀 위험에 노출되는 그 왼쪽 병이 독병이 되면서 뭐 귀살이 공략당하고 해서 위험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둘이 그 병을 실제로 두신 거 실전 대구에서 두신 것 같이 프로님 명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혹시라도 이 독병이 뭐 양차 합세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공략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고 그냥 병 하나 정도 손해 보면서 대응을 할 수는 있고요. 뭐 상이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마가 나왔습니다. 이 중앙마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당장의 면포를 이렇게 노렸을 때는 이렇게 뭐 포를 뒤집어 까면 그냥 뭐 마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군을 친다 하더라도 공이 빠져버리면 무난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요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소위 말해서 장도들이 장기도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분들의 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손장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수수들을 받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넘겼을 때 궁을 빼고 포를 넘겼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수에 포를 안 넘겨 놓으면은 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상이 나온다거나 이런 수순으로 갔을 때는 이거에 이제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반복수라든가 이런 노림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를 넘겨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다시 이제 이쪽 마가 빠져서 원앙 형태로 찼어요. 그 귀마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원앙 형태로 바꾸기 위한 이제 수순 같은데 이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을 빼서 수비를 하고 이렇게 원앙 형태로 찼고 이제 이 수는 이제 원앙마 많이 하시는 박영환 프로의 수순이죠. 그래서 차가 이제 두 칸 들어서서 조를 밀어서
전투를 붙이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고요. 대처 안 할 수가 없고 준비를 했을 때 일단 뭐 살을 닫고 포가 다시 자리 돌아오고 기포를 하고 살을 닫고 조를 돌죠. 이게 원앙 수순이거든요. 원앙 수순을 해서 이제 마는 서로 지켜주니까 원앙마처럼 원앙새처럼 그래서 원앙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투를 붙일 수가 있고요. 포를 넘겼을 때 이 자리를 들어서서 두 칸 들어서서 조를 밀어서 전투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마가 빠져서 중앙마로 빠져서 했을 때 이렇게 역시 전투를 붙이죠. 취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병이 독병이 되니까 이렇게 마가 떠서 이 말을 독병을 이 병을 지켜주는 말을 제거해서 취할 수가 있어요. 취했을 때 먼저 취하고 조리 취했을 때 여기서는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조를 밀어서 대하자. 조리 차이가 있거든요. 이 조리랑 이 조리는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응하지 않으면 계속 뭐 이렇게 실어 밀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대구에서 그냥 병을 열어주죠. 그래서 마가 뜨는 맛을 열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가 이렇게 빠져서 하는데 이렇게 지키죠. 차가 지켜주니까 귀포를 노리면서 떴을 때 이걸 당장에 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포를 피하면 이 귀포를 뭐 위험하게 되면 이런 수에 차가 죽죠. 이거 안 하려면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역시 뭐 양득이 되는 부분이고 상위생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취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실전대구에서 뭐 귀포를 피하지 않고 이 포로 취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마와 포를 대하고 상이 빠져서 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를 올렸을 때 이 수 들어서는 수에 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는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바도스님이 이렇게 뭐 초에서 장구를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응수를 보고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포를 먹어주면 이 수에 이제 외통이 되는 거죠. 장군에 궁이 들어설 수는 없으니까 사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장군의 외통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 노림수로 이제 장군을 먼저 쳤던 거고 그래서 이 장군에 대해서 뭐 살을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옆으로 벌리면은 차가 그냥 죽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가 공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수고 뭐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렸을 때 먼저 보면 이렇게 포장을 먼저 바로 취하고 이렇게 이제 먹을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취할 수는 있는데 마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마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졸 4개랑 양상이고 포가 하나긴 한데 이렇게 해도 뭐 한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올렸을 때는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를 취하겠죠. 장구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취하니까 차가 공짜가 되기 때문에 뭐 포장을 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포도 취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외통수가 되기 때문에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는 옆으로 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차가 희생이 되는 수고 선택사항은 밑으로 빼는 수 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상의 멱을 막지 않는 수는 밑으로 빼는 것밖에 없죠. 그랬을 때는 뭐 취해주고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살을 못 닿기 때문에 이 포가 좀 굉장히 언짢거든요. 궁을 올려서 대하기는 또 뭐 중앙에 있는 면포의 장군에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분은 나쁩니다. 이 수 자체는. 그래서 이런 수들을 볼 수 있다는 굉장히 고수고 이게 흔히 일반적으로 나오진 않은 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프로들이나 나올 수가 있는 수고요. 그래서 바도스님이 뭐 제가 뭐 그 들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다른 정보로 봤을 때는 뭐 장도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본인은 장도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도 중에 이제 그 어떤 기능이 있냐?
그 실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장기인 것처럼 실수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계속 장도가 이제 알려주는 수대로 두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장도가 두는 수대로 두다가 뭐 본인이 두는 이렇게 부분 장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건 본인만이 알겠죠. 내가 장도를 돌리는지, 장기도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두는지, 그냥 말 그대로 100% 손장기로 두는지, 그거는 뭐 보지 않는 이상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뭐 장도 이야기는 좀 접어서 이야기해드리고요. 그래서 밑으로 빼는 수가 이제 정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이 좀 둘만하긴 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제 마가 빠져서 이제 뭐 살을 올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이 중앙으로 빠져서 이 좌변에 있는 병을 노리고, 또 이제 앞에 있는 조를 노렸을 때, 아니 병을 노렸을 때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이렇게 취하면은 어차피 조를 대하는 거니까 크게 뭐 이득이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됐을 때 취하는 수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 병도 지키는 맛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뜹니다. 상이 뜹니다. 이 수는 당장 대응을 안 해주면 살을 치고 뭐 또 졸장군을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살을 올려주는 수가 정수 같아요. 실전에서 살을 올려줘서, 그래서 뭐 상과 사가 교환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포를 넘겨놔서 다시 빠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겨냥하는 부분도 있고요. 포를 이제 귀포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쪽을 노리기 때문에 당장이 급한 거는 이렇게 살을 닫아서 포를 넘겨주는 그 수순이 급합니다. 포를 넘겨주고, 이렇게 말을 쫓았을 때 마가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이제 중앙을 강화해서 그 상이 이제 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먼저 확보를 하는 거고, 이렇게 떴을 때는 뭐 당연히 조를 당겨서 상을 시켜주고, 이렇게 마가 떠서 조를 노리니까 뭐 위로 쓸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걸 취했을 때 검토를 해두면 이걸 취하라는 거거든요. 취하면 내 상가 이제 윗상이 떠서 포와 살을 동시에 노리겠다. 그럼 포를 희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가 양포에 이제 포가 없으면 양포에 녹기 때문에 포를 살려야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으로 살을 취해서 공짜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과 사가 교환이 되는 부분이죠. 요걸 노려서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실전 대국에서도 이렇게 취하는 수밖에 없죠. 안 취할 수가 없죠.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한 칸 올려서, 갈자리가 한 칸밖에 없으니까 취했을 때 막아서, 여기 이제 좀 압박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 칸만 넘으면 될 수 있는데 또 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넘겨서 다시 노리면 그냥 한 칸 또 다시 넘으면 돼요. 이렇게 쫓으면 그냥 뭐 이렇게 두 칸 내려가면 되는데, 요거는 이런 수순으로 갔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당황을 하셨는지 이렇게 좀 초읽게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십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을 먼저 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먹을 상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위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궁이. 살을 닫아놓고 이렇게 넘겨주는데, 여기서는 좀 응대를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포가 빠져야 되니까 당장에 뭐 상이 뜨면서 뭘 취하거나 기물을 위협하는 게 없잖아요. 상이 만약에 장구를 치면서 뜬다,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러면 뭐 없어요. 뭐 당장 취할 게 없기 때문에, 위협받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포가 이렇게 다시 궁을 돌면 그때 이제 포를 교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뭐 별다른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로 포를 달라고 하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전대국에서는 이렇게 포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장구는 씹는 맛이 살아있습니다. 상으로 이렇게 치면서 장구를 먼저 선수로 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궁이 이쪽으로 돌면 상장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 수는 없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상이 이렇게 또 살죠. 이렇게 살아나옵니다. 당장에 궁이 뭐 안으로 이 면포장에 의해서 안으로는 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상은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일단 포를 피해 놓고 당장에 이 상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피해도 되고 왼쪽으로 이제 뭐 피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대국에서는 이렇게 취해주고 그다음에 궁이 돌았을 때 포를 귀환하거든요. 이거는 실수죠. 이건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기서 상을 공짜로서 질 뻔했다 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손장기를 둔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손장기를 뒀을 수도 있고 뭐 장도를 돌리다 잠깐 장도 프로그램 실수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장도 프로그램을 두다가 본인이 직접 뒀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프로님들이 실전에 프로들이 두는 수를 많이 겪기 때문에 장도는 그러한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확 듭니다. 프로들이 장기도사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이나 대국을 했을 때 실전에서 프로들이랑 친한 프로들이랑 친선 대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기력을 향상을 시키고 하고 실전에 실제 프로님들의 기보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그걸 참고해야 이제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는데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장기도사를 프로님들 수를 연구할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 장기도사가 내는 수들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수들을 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을 그 사람이 뭐 직접 장기도사 프로그램을 두는지 손장기를 두는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느껴지는 기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장기도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장기도사와 실제 손장기를 두시는 분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영역에서도 손장기를 두셔서 신영역에 들어가신 분이 두는 거랑 장기도사 프로그램 직접 돌리는 사람이나 두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도사에 대해서는 크게 뭐 기대 안 하고 좀 두다가 뭐 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기권하거나 아예 시작부터 기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프로님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뭐 장기도사를 제가 뭐 혐오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도스님이 장기도사를 돌리는지 손장기를 두는지 그거는 제가 뭐 언급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다른 프로님들이 접했을 때에 이 바도스님을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도사 같다 이렇게 말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을 실수라는 건 없고 뭐 그냥 죽인 거는 실수예요. 뭐 다른 건 뭐 실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초에서 조를 하나 준 거는 조금 아쉬움 주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줬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뭐 마가 살아있고 양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은 이제 줄과 교환이 된 거라서 한이 둘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응했을 때 일단 사가 수비를 위해서 빠져나고 졸이 올라오죠. 이렇게 당겨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는 이제 포를 이 자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놔서 뭐 졸의 위협을 당장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껴놓으면 포는 안정적으로 이쪽 궁이 있는 라인을 포의 유혹으로 또 벗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른 기물들을 통해서 수비라든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포를 빼서 안으로 뭐 다른 기물들이 중앙 라인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놓고 일단 포를 넘겨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놓고 이렇게 상이 빠졌는데 이거는 응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렇게 검토에는 포를 넘기면 이 상이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졸이 올라가요. 그럼 이 다음 라인에 이쪽 귀퉁이에 졸이 침범을 할 수가 있죠. 궁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애매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이제 면상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출되고. 그리고 추후에 여기서 뭐 응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넘길 수도 있는 거, 넘기고, 아니면 이렇게 넘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뭐 당장 상가 조리 교환이 될 수가 있는 거. 그거보다는 이렇게 먼저 계속 당기겠죠. 병을 당기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수에 뭐 응대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조를 당길 수도 없고 상이 뭐 빠질 수도 없고 수비를 할 수가 있는 없어요. 궁이 이렇게 틀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찔리거나 이렇게 찔리겠죠. 계속 밀기 위해서 이렇게 응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코 이 졸이 궁성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응대하기보다는 이 바닥에 있는 상이 뜨기보다는 그냥 궁을 올려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이 상이 빠졌을 때 뭐 이렇게 올리면 이쪽 귀퉁이에는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상이 지켜주기 때문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 면상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렇게 당장에 뭐 위협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수로 상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뭐 마가 떠도 되고요. 이렇게 하거나 하면 이제 침범을 했을 때 그냥 상으로 조를 취해주면 됩니다. 조를 취해주고 추후에라도 졸 하나 이런 거는 그 양상으로 뭐 치거나 할 수가 있고 포와 양 졸로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전 대국에서는 이런 국면이 아니라 이렇게 상이 떴어요 먼저. 궁을 올려놓는 게 제가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떴을 때 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에 이 졸이 궁성 안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이 위협되기 때문에 먼저 떴는데 이렇게 일단 자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졸이는 무조건 진입이 되죠. 기물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상이 뭐 뜬다기보다는 마가 이렇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가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궁성으로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해서 추후에는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상이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는 궁성 안으로 들어가죠 조리. 그래서 이거는 좀 수비 부분에서 선택 사항이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절대적인 거는 이 졸 하나라도 궁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걸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국을 지켜봤는데 실제 두면서 이제 하는 거를 영상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봤는데 초읽기에 좀 몰리다 보니까 깊이 이제 그 수읽기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셨던 부분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전 대국에서는 뭐 이렇게 응대하기보다는 상이 떴습니다. 바로 들어오죠. 이 궁성으로 진입하고 안 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는 상으로 조를 쳐줬어야 되는데 하나를 쳐줘서 궁성으로 진입을 방해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추후에 변화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는 좀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이 다음 수는 뭐냐면 왜 포를 넘겼냐면 포를 안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렇게 수순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장에 면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수에 면포를 하지 않으면 면포를 하지 않고 다른 수를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조를 이렇게 뭐 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에 끝나잖아요. 면포는 무조건 절대적인 수입니다. 면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수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외통으로 끝납니다. 그걸 노리는 건데, 그래서 이 졸 하나라도 궁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닫아줘야죠. 어떤 수를 두더라도. 실전대국에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뭐냐.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취하면 끝납니다. 이 장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포장을 쳐버리죠. 어떤 수든 절대적인 수예요. 면포를 해줘야 됩니다. 면포가 면줄 라인, 중앙줄 라인을 면포로 막아줘야 외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보셨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조를 옆으로 당겨버리니까 이 수는 뭐지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연구를 하다 보니까 놓치신 거예요. 이걸 외통까지 다 보셨는데 실전대국에서는 이랬을 때 그냥 병을 당깁니다. 조리 미는 건가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건 좀 놓치셨죠 잠깐. 장군을 먼저 치고 올렸을 때 장군이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김승래 프로님께서 좀 이번 대국을 진 거에 대해서 좀 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응대를 잘못하면서 졌던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승부처는 다른 걸 떠나서 이 대목에서 궁을 올려줬어야 됐다. 족가도 차례 이렇게 올렸을 때 검토를 되면 이렇게 궁을 한 칸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해줬어야 다음에 뭐 포가 넘어서 상을 달라고 했을 때 떴을 때 조리 밀려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수에 충분히 응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바닥에 있는 상이 한 칸 옆으로 하는 거에서는 조를 뭐 칠 수가 있고 미는 거에서도 방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포가 뭐 넘어서 뭐 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협할 수 있는 것도 당장의 국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했을 때는 상이 미리 피하는 수도 성립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뭐 뜨는 것도 괜찮고요. 이쪽으로 뜨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살도 놀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 떠서 뭐 기포를 노린다거나 이런 국면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 바닥에 있는 상이 조이 당장에 궁으로 들어오는 걸 방비해주고 귀퉁이로 들어오는 걸 방비해주고 이렇게 밀었을 땐 취하잖아요. 공짜하게 되게 없고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궁성 들어오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상과 조병이 교환이 되고 이 조를 쓸면 여기서 이제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를 달라고 했을 때 넘기고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졸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병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당겨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쳐주면 상으로 충분히 초가 유리합니다. 충분히 한이 유리합니다. 이길 수 있는 국면이에요. 뭐 상으로 포를 하나 취한다거나 졸과 사를 교환하고 바로 포를 하나 취한다거나 뭐 이런 국면이 나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기물적으로 절대 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대응이 좀 잘못되면서 아쉽게 안타깝게 졌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도스님도 이야기를 하는 게 댓글을 이제 보면 실제 들어가서 댓글을 좀 보면 상을 주고 나서 상 공짜로 줘서 질 뻔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포가 교환하는 게 아니라 상을 살렸어야 됐다. 이 포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상을 살렸어야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짚어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바도스 이분 상대 손장기라고 신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분 모르죠.
오늘 뭐 대국 해본 거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최근에 김승래 프로님께서 이제 대한장기협회 TV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계시는 게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접했으니까요. 그 카카오 장기 이제 그 대국을 보다가 리그 경기가 있길래 유튜브 지금 생중계라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라고 해서 어떤 건가 해서 들어갔는데 김승래 프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상으로도 보고 또 인터넷으로도 사진을 봤는데 김승래 프로님을 검색을 해서 봤는데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국 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전 생각이 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동해 주시면 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좋은 대국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상대방이 장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좀 아쉽게 대국에서는 졌지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국으로 흘러갔던 대국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좋은 대국으로 기보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초에서는 상을 잃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귀마 대 귀마 형태로 해서 귀마가 원악마로 변형하는 변형 포진으로 잡고 차대를 하고 전형적인 이제 뭐 박영환 프로 원악마 형태에서 이제 전투를 붙여서 깨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이제 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기서는 한이 좀 양보했던 국면이에요. 어차피 조를 막 계속 하고 시달리니까 그냥 깔끔하게 마포대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이 조를 올렸을 때 이 이제 상이 희생되니까 대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수는 한번 혹시라도 잘못 응대를 잘못하면 밑으로 살을 빼는 거 말고 다른 수로 하면 위 올리거나 옆으로 벌렸을 땐 차가 희생되니까 그걸 좀 노려봤던 거고 취했을 때는 외통이 나오니까 그거를 먼저 차대하기 전에 응수 타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장수님 차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실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뭐 상사대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포가 넘어오고 이랬을 때 한이 좀 괜찮았어요. 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포도 하나 살아있는 국면이라서 당장에 뭐 양포에 대한 뭐 위협이라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괜찮고 이 상만 어떻게 좀 제거하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 이제 졸과 교환된 거는 좀 아쉬운 국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장구를 먼저 쳤을 때 그냥 여기서 아까 검토해드렸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궁했을 때 이렇게 뭐 검토를 이렇게 포만 취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포가 귀환을 해야 돼요. 당장에 뭐 상장을 치더라도 뭐 걸리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그래서 장군을 이렇게 치더라도 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나서 포를 귀환하거나 이러면 뭐 특히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조를 민다고 하더라도 일단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상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취해주면 되고 크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고 그냥 포를 넘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졸이 그냥 희생이 되죠. 이렇게 돌았을 때 포가 뭐 당장 위협한 게 포를 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수는 그냥 실수예요. 100%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드는 건 뭐냐면 그 장기도사에서도 이렇게 실수하기 그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실수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장기도사를 돌리다가 그냥 자기가 일부러 이제 실수하는 나는 손장기를 든다. 그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100% 손장기를 둔다. 그 사람이 100%뭐 장도를 돌린다. 이렇게 확신하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초반 뭐 이런 포진들 변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프로님들이 뒀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연구가 좀 되는 장기도사의 응수타진을 물어봤을 때 수 읽기 어떻게 수를 내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장기도사처럼 든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분이 굉장히 뭐 실력 있는 프로가 아닌 이상 프로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를 굉장히 프로와 대국을 했을 때도 거의 승률이 60% 이상 되는 그런 센 장도, 상위 레벨에 있는 장도들과 붙어서도 리그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장도를 의심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분을 뭐 장도라고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기보 자체는 훌륭합니다. 좋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이 장도라고 뭐 100% 보고 그랬다고 하면 장도라고 확신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프로님들이 뒀을 때 어떻게 느꼈다, 요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본 그런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도스님이 말씀하기에는 나도 상의 듣는 걸 실수로 했다, 나는 손짱이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북풍 조자룡님도 실제 프로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많이 두잖아요. 카카오 장기도 두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손장기를 두는지, 이 사람은 뭐 프로에 가까운 정형된 뭐 포진이나 이런 거를 두는지, 수순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장도에 의한 수연구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도사 기보를 보면은 장기도사에게 수를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장기도사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장기도사가 내는 수들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기도사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국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돌렸을 때 이 사람은 100% 장기도사 프로그램이 내는 수와 일치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장기도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검증한 시청자들이 여러 번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대국, 그들의 이제 카카오 장기 기보로 들어가서 그런 거를 좀 해갖고 장기도사에게 물어봤을 때 장기도사와 매칭이, 순회는 매칭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장기도사 영상을 잠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도사를 쓰는 건 나쁘지 않다. 단지 그거를 본인의 수인 거 마냥 두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이 대국 자체는 명국으로 흘려갔고, 서로가 이제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는 김성래 프로님께서 조금 초읽게 몰리면서 약간의 실수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미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도스님이 잘 대응해서 승리를 가졌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들을 좀 놓쳤던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바로바로 영상 보실 수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